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조중동이 감추는 세상, 조감세상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주류 언론들이 감추고 또 왜곡해온 현장을 찾아갑니다. 올해 마지막 날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 찾아가 보도록 하죠. 경남도민일보 표세호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표세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밀양과 관련한 최근 기사를 보니까요. 한전이 주민 80%가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한전은 지난 주말까지 개별 보상 지급 대상 2,196가구 중에 1,739가구, 79%가 계좌이체 약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개별 보상에 대해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반발이 거센데요. 보상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보상을 밀어붙이면서 회유하고 주민 간의 이간질을 하고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한전은 앞서 개별 보상을 올 연말 오늘까지입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마을 공동 사업비로 전환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예. 한전이 얘기하는 1,739세대, 조금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계좌 이체 약정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약정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인데, 네. 주민들이 어떤 내용인지, 돈을 준다니까, 몇백만 원씩 한꺼번에 준다니까, 네. 그냥 돈을 받는다는 생각에서 제출한 분들도 있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했다는 게, 대책위에서 이야기하는 문제점입니다. 네.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도 있던데요. 주민들이 내용을 잘 몰랐다는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마을에서도 개별 보상을 하고 있는데, 네. 마을 협상 대표가 있음에도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주민들을 이간질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개별 보상 약정서 내용이 문제인데, 예. 개별 보상 약정서에 보면은 이후 공사 방해 금지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후에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책위는 이게 사실상 항공문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송전탑 설치 이후에 발생할 주민들의 재산가치 하락과 전자파 피해 등에 따른 민사소송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입금 이후 발생한, 한전으로부터 돈이 입금된 이후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한전은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럼 이 입금 이후에 발생하는 손해라는 것은 이 송전탑으로 인한 손해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송전탑이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이후에 발생할 피해, 이런 부분들을 모든 것을 포괄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자파 피해 같은 것도 포괄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에서는 개별 보상 기준도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마을별로 한전에서는 거리별로 산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마을별로 이웃 마을도 이 금액 차가 크고 꽤는 50만 원에서 750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송전탑으로 발생하는 재산상, 건강상 피해 정도 범위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기준은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보도에는 이런 문구들을 마을 주민들이 한글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예. 아예 알기 어려웠다, 이런 주장이 있던데요. 사실인가요? 이게 주민들이 대부분 송전선로 경가지 주민들이 고령의 주민들이 대부분이고, 네. 글자를 자세히 모르는 분들도 있고, 이 어려운 문구들이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가요? 반대 대책위에서 일부 주민분들 서명을 받아가지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 청구를 한 게 취지는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전이 이제 주민들에게 무리하게 개별 보상에 응하라고 요구하면서 마을 공동체가 파탄났다 이런 것인데요. 네. 개별 보상이 한전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일 뿐이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그 타당성이 있는 그런 기준도 없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했는데요. 411명이 이 감사 청구에 동참을 했습니다. 예. 그럼 뭐 감사원에서 이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건지요? 일단 이게 이제 국민감사 청구라는 게 19세 이상 300명 이상 이제 연설을 하면은 감사를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은 이 감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감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군요. 예. 네. 그럼 뭐 말이 국민감사 청구라고 했는데 이 국민감사라는 뜻은 청구 주체가 국민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국민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제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감사를 진행을 하는데 네. 직접적으로 이제 행정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은 국민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해달라 이런 그 제도가 갖춰져 있습니다. 예. 자, 뭐 날이 추워지고요. 또 다른 이슈에 덮이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밀양 송전탑 공사장 주변 상황 요즘은 어떤지요? 예, 지난주 이제 경남 경찰청장이 바뀌었는데 네. 신임 경남청장도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요. 현장에 경찰력은 이전과 같이 계속 배치돼 있고, 예. 공사를 위한 현장 인력 교대 과정이라든지 공사 현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대치 충돌 과정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공사 현장이 자재를 헬기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이제 고통을 호소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불안해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인들을 비롯해서 밀양 주민들 돕기위한 발걸음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 지난 성탄절에도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밀양 고 유한숙 씨 분향소를 찾아서 밀양 주민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고 유한숙 할아버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요, 한전이나 밀양시 입장의 변화가 아직도 없습니까? 예, 아직 없습니다. 그 밀양 영랑로가 보이는 밀양도 근처에 이제 고인의 분향소가 마련돼 있는데, 예. 비닐 가림막 그 분향소입니다. 벌써 한 20여일째 지나고 있습니다. 한전과 밀양시의 입장은 여전히 변화가 없는데, 고인의 죽음은 송전탑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이 문제로 이 송전탑 공사가 차질을 빚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이제 분위기인데, 특히 밀양시는 제대로 된 분향소 설치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에 이제 난방이 가능한 분향소 설치 중재를 했지만은 밀양시가 거부를 하고 있고, 지금 비닐만 이렇게 쳐져 있는 분향소도 철거하겠다 그런 방침입니다. 네. 아니 그 유한숙 할아버지께서 그 음독을 하시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 경찰들이 찾아왔을 때 송전탑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 그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도 최종 그 보고서를 내면서도 그 집안 문제라든지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인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인의 이제 유족들 그리고 송전탑 반대 대책이 전국 대책회의가 경찰과 정부는 고인에 대해서 사죄를 하라 이런 그 복합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개인적인 죽음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경찰들 그리고 한전 직원들 이분들이 마을 주민들을 향해서 과잉 체증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있더군요. 실상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이제 그 지난 10월 1일 공사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됐던 것인데, 네. 주민들이 이제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찰의 체증입니다. 네. 이제 카메라를 들이대는 자체가 이제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데, 얼마 전에는 이제 50대 여성이 수면제 등을
이제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예. 이 주민이 농성장에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뭐 경찰에 주민등록증 요구라든지 체증 때문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 뭐 그렇게 체증된 자료를 가지고 뭐 경찰서로 불려다니고 뭐 이런 일들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현장 연행뿐만 아니라 이제 경찰은 고령이니까 현장에서 검거를 해서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이후에 출석 요구서를 발송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제 노인들을 경찰서에 불러가는 그 증거 자료들이 이 카메라로 찍은 영상들, 네. 뭐 신랑의 과정에서 뭐 욕을 했다든지 뭐 밀었다든지 네. 뭐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이제 부르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차 밀양 희망버스 일정이 일부 그 언론에 보도되고 있더군요. 확정된 날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새해에도 밀양 희망버스가 초고압 송전탑 공사로 구축받는 밀양 주민들을 만나러 전국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네. 밀양 송전탑 전국 대책회의는 1월 25일 1박 2일 일정으로 2차 밀양 희망버스를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법적 대응도 할 계획인데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경찰의 폭력에 대한 손해배상, 네. 그리고 공사 현장의 통행 제한에 대한 헌법 소원 청구, 그리고 부산시 기장군 고리 1호기를 비롯한 노원전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네. 1월 25일,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25일, 26일, 1박 2일 일정으로 그 2차 밀양 희망버스 일정이 정해졌군요. 네. 자, 오늘이 조감세상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예, 지난 넉 달 동안 조감세상을 통해서 밀양 소식 전해주신 우리 경남도민일보 표세호 기자께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 감사 인사해드리고요. 내년에도 밀양 소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 기자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